네, 매주 금요일 시청자분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익의 정석. 오늘도 금요일에 함께합니다.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김나혜입니다. 오늘도 오치열 전문가님과 50분간 함께하면서 다음 주 시장에서 빨간불 켜줄 수 있는 종목들 한번 선별을 해보도록 하고요. 또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 증시는 안도 랠리를 펼쳤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하면서 마감을 해줬는데요. 오늘 우리 국내 증시는 계속해서 방향성을 탐색하는 모습입니다. 오후장 들어서는 좀 하락 전환을 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지수 흐름 좀 살펴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 2680선에서 움직여주고 있고 코스닥은 866선에서 장 마감 30분을 앞두고 흘러가고 있는 모습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면에서는 외국인과 또 기관 그리고 개인의 이런 수급적인 면에서 엇갈린 모습 보이고 있다는 점 또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 오전장에서 2700선에 대한 기대감을 좀 주는가 하다가 지금 오후장 들어서는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희가 또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다음 주 월요일장이 휴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또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서 좀 손이 잘 나가지 않는 시장이다라고 풀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시장 흐름 속에서도 오늘 또 잘 가는 업종들은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아이폰 관련주 그리고 석유주들 오늘 빨간불 켜내고 있는데요. 간밤 이제 애플이 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시간의 장세에서 애플 주가가 6%대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역대 최대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라는 발표와 함께 주가가 강하게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또 국내 시장에서도 이 영향을 이어받아서 아이폰 부품 관련주들 뿐만 아니라 AI 반도체 관련주들,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또 부각이 됐습니다. 석유주들 오늘 강하게 반응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라크의 이제 무장 단체가 또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다, 미사일을 발사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또 석유주들 출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끊이지 않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또 오치열 전문가님 모셔보고 2부에서 또 더욱더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런 정세와 관련해서 저희가 앞으로 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종목에는 어떤 게 있을지도 탑픽 종목까지도 꼽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 시장에서 오치열 전문가님이 보신 좀 빨간불 시원하게 켜줄 수 있는 업종은 방산주 저희가 이제 한번 지켜봐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올해 이제 1분기에 방산주들, 그러니까 국내의 주요 4대 기업이죠. 4대 방산 기업들이 다 호실적을 좀 기록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2분기부터는 또 넉넉한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이 매출 성장을 좀 꾀한다라는 전망과 함께 긍정적인 업종으로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동의 무력 충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스라엘과 이란 같은 경우에 지금 뭐 2년 이상 계속해서 전쟁이 지속이 되고 있고. 또 이러한 정세와 더불어서 K방산의 저력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수출이 늘어나면서 K방산에 대한 우수성이 좀 많이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해당 기업의 이제 개별적인 투자 포인트로는 제주에서 우주센터가 구축이 되는데 이 기업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투자 포인트 저희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실적도 굉장히 잘 내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이 218% 정도 증가를 했는데 주가는 굉장히 저가 부분에 위치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다라는 점 시청자분들께서 투자 포인트로 가져가실 수 있는 오늘의 수익의 정석 방송 공략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방송 공략주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후 2부에서 또 오치열 전문가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자세한 이야기 나누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네, 혼란스러운 금요일 시장 또 시청자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앞으로 이제 있을 5월 시장을 나는 잘 대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수익의 정석 또 오치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든든하게 시장 대응 전략들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치열 전문가님 바로 모셔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익의 정석의 오치열입니다. 자, 오늘 또 제가 그 시장을 보면서 이번 주는 이렇게 흘러갔으니까 다음 주엔 또 어떻게 흘러갈까 계속 고민을 하면서 이제 또 제가 저번 주에 뭐 MC넥스 가져와가지고 한 11%, 12% 정도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걸 보면서도 야 그래도 일주일 동안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발바닥에 각질 위치에 있는 그 종목을 제가 가지고 온 거다. 그런데 충분히 올라가요. 언제 봐도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을 제가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MC넥스가 뭐 자율주행 해가지고 굉장히 긍정적인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도 안 했어요. 10% 상승 정도 나왔는데 10%는 이제 시작도 안 했다. 이제 더 쭉쭉쭉 올라갈 겁니다. 아직도 발목 언저리 부분에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또 이제 다음 주에도 제가 최소한 못해도 MC넥스 같은 종목은 가지고 와야지. 못해도 11% 이상은 드려야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어디 뭐 괜찮은 종목이 있을까 하고 눈을 막 씻으면서 막 찾아봤어요. 찾아보는데 야 이거 완전 도다지다. 이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방위 산업 그 종목은 그러니까 방산 종목들은 우리나라 휴전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냉전 지금 상태이기 때문에 그 종목은 반드시 하나 담아둬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현대로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미 다 많이 올랐어요. 이미 다 많이 오르고 뭐 흑표 막 수출하고 K2 막 전차 막 수출하면서 이미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서 더 오를 녀석이 뭐가 있을까? 이미 많이 올랐는데 너무 매력적인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오를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보고 있는 게 바로 그럼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초로 국산화를 하는 게 뭐가 있나? 바로 전투기가 있습니다. 전투기. 이 전투기가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시는 분들 다들 아실 수 있겠지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이번에 모든 절차를 다 통과를 하고 올해부터 양산을 진행을 하고 내년 말부터 이제는 전면전에 배치를 할 수 있는 전투기가 양산이 올해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시작이 된다 하는 수준은 이미 뭐 다 여러 세계 각지에서 야 그거 좋냐 나도 좀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이미 벌써 인도에다가도 뭐 한 20대 정도 주기로 하고 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국방력이나 이런 거 그 공군 측에서도 현재 파일럿 분들이 1980년대 전투기를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40년이 더 됐습니다. 40년이. 그런데 40년 더 된 전투기를 사용을 하는데 지금 이제 새로운 전투기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못해도 어마어마한 그런 큰 이슈들, 큰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그 큰 행사가 되지 않을까 이 수준인데 지금 제가 주가랑 이제 차트랑 이런 걸 보면서 이를 봤는데 재무랑 이런 거 봤는데 지금 현재 재무에서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녀석이 있었습니다. 그런 녀석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하나둘 알려드릴 테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방위산업 관련주 유심히 한번 다시 지켜보면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도 사실 뭐 그렇게 뚜렷한 이제 방향성이 없이 움직이다 보니 시청자분들께서 또 어떤 업종에 투자를 해야 좀 수익을 보실 수 있을지가 참 고민이셨을 텐데요. 오치열 전문가님과 수익의 정석 방송 함께 하시면서 이제 시청을 하셨던 분들은 좀 든든하게 이제 일주일 시장을 이겨내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오치열 전문가님께서 지난주 방송에서 이제 공략을 해주셨던 MC넥스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좀 리뷰를 진행을 해주셨는데요. 방송 시점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저희 전문가님께서 이제 양봉에서 공략을 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으시거든요. 금요일 시장이 워낙 이제 좋지 않다 보니까 항상
의도치 않게 이제 음봉 공략이 되고는 하는데 역시나 또 MC넥스도 음봉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번 주 시장 내내 빨간불 켜내가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 상승 흐름을 타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지난주 방송에서 너튜브 들어가셔서 돌려보시면 아실 거예요. 다 너튜브에서 이제 오치열 전문가님께서 해당 종목을 공략을 하셔야 되는 공략 포인트들 그리고 가격 전략들까지 정확하게 이제 방송에서 세워주시면서 이 종목 끝나고 이제 노란 톡방 안에서 공개를 해드리겠다. 종목명은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좀 공개를 해드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번 주 시장에서 11.5%의 상승률 좀 함께 하실 수가 있었다는 점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뭐 시작도 안 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시청자분들께서 계속해서 좀 주가 추이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을 이제 보내고 다음 주 시장에서 좀 주목해 봐야 되는 업종에는 방위산업 관련주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또 방송 시간 함께 하신다면 해당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 끝까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또 이제 방위산업 관련주 준비를 해주셨다라고 하는데 네. 오늘 시장 흐름에 진짜 딱 이제 적절한 공략을 해볼 만한 그런 타이밍에 있는 종목들 저희가 좀 들어가 보면 좋겠는데 오늘 사실 이제 또 석유주들이 이제 중동 이슈로 인해서 좀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전문가님. 맞아요. 또 이라크에서 이제 이스라엘 미사일 공격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게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네. 이거 이러다 세계 3차 대전 나겠다. 왜냐면은 저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도 이걸 보면서 아니 휴전 협상하고 있는데 네타냐후는 갑자기 지상군 돌입을 네. 하질 않나 이런 걸 보면서 아니 미국 측에서 이미 이야기를 한 건데 적당히 좀 해라 이야기를 한 건데 거기서 갑자기 또 이스라엘의 진군이 있는 걸 보니까 제가 이걸 보면 기사를 속보를 보면서도 야 이거 지금 상황이 이게 무슨 일인가 우리나라 달러로 바꿔야 되나 돈을 이런 생각도 들면서 아이고 옛날에 IMF 때처럼 달러로 싹 다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현재 중동 지역의 그 리스크들이 굉장히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이제 조금 사그라든다. 이제 중동 쪽에서 어느 정도 약간 괜찮아지겠다. 휴전 협상한다. 그러면 갑자기 뭐 돌입을 하고 갑자기 전쟁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네타냐후는 내가 휴전 협상한다고 했지 전쟁 안 한다고는 안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당황스러운 일들이 있는 그런 어쨌든 이스라엘과 그 이란과 이쪽 간의 그 좀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그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문제가 굉장히 큰데 예전에는 계속 그랬잖아요. 뭐 그 하마스랑 뭐 팔레스타인이랑 하면서 이제 그 뭐 그림자 전쟁이라고 하죠. 허수아비 전쟁. 뭐 이란이 뒤에 숨어가지고 뭐 조종을 하면서 이렇게 전쟁을 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이란이 직접적인 개입을 진행을 하면서 중동 전쟁 확산이 계속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또 심지어 중국 측에서도 이제는 또 이제 칭다오 쪽에도 군사 그 쪽이 그 많이 형성이 다시 되고 있거든요. 청도 쪽에서. 그러면서 이제 또 인도 측에서는 아니 너희들은 왜 또 이쪽에다가 군사를 밀집하고 있냐 이것도 불안한 거죠. 그래서 또 인도 측에서는 안 되겠다. 어디 괜찮은 그 군사물품 만드는 나라가 어딨나. 역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다 하면서 또 이제 물자를 요청을 하면서 좀 사드리겠다 뭐 이런 이슈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긴장이 많이 되는 것도 현실이고 이런 걸 보면서 뭐 석유화학이라든지 정유주들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WTI가 굉장히 막 치솟고 난리 납니다. 치솟고 난리 나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이 정유주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뭐 WTI나 뭐 원유 선물이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뭐 다른 수단으로서 투자를 하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가 만약에 중동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 이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뭐 그 폴란드도 그렇고 폴란드는 독일과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 사이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예전에 1차 대전, 2차 대전 때도 가장 피해를 많이 봤던 게 폴란드고 그렇기 때문에 폴란드 측에서 2년 됐죠. 벌써 2년이 됐네요. 벌써 2년이 됐는데 2년 전부터 우리나라 측에 전차를 수입해달라. 야, 이거 사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들 샀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중동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회복이 조금
감소가 된다.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된다 해도 사실상 석유주들은 뚝뚝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리스크가 없어지니까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될 거 아니에요. 하지만 방위 산업 자체에서는 네. 그런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제 생각이고, 왜냐하면은 사실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함으로써 폴란드와 다른 유럽 국가들, 뭐 벨기에라든지 이쪽에서도 우리나라의 무기들을 봤어요. 보고 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왜 이렇게 좋지? 네. 왜냐하면은 딱히 생각도 안 했거든요. 우리나라 하면은 뭐 케이팝, 한류스타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그쪽에 뭐 인물이 좋고 뭐 칼군무도 잘 추고 뭐 한류스타 뭐 이런 것들이나 좀 생각을 했는데, 휴전국이라서 그런가 뭐 독일이라든지 폴란드라든지 얘네들은 전쟁이 끝난 지가 몇 년이야, 한 80년 됐기 때문에 이제는 다 이제 뭐 무기 공장이라든지 가동 다 멈추고 싹 다 갖다 팔아버리고, 야 그거 전차들 가지고 있으면 뭐해, 괜히 돈만 계속 돈만 든다, 유지 비용만 든다 해가지고 다 팔아 넘겼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전차나 뭐 이런 것들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한국에서 싹 갔더니 이제 옆에 막 러시아가 막 때려버리니까 긴장해가지고 한국 제품들을 싹 봤는데, 이거 한국 게 왜 이렇게 좋냐? 야 이거 괜찮은데? 이거 혹시 한 100여 대 정도만 저희가 받을 수 있을까요? 했는데 한 2, 3년 안에 가능할까요? 했는데 네, 한 달 이내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해버리니까 네네. 그게 가능한가요? 했더니 우리나라에 이미 많이 있으니까 괜찮다. 그러면 한국 국방력 어떠냐? 우리나라 쓸 건 다 따로 있다. 해가지고 공장에 있는 것만 드리면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다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국내의 국방력이라든지 그 K 방산의 매력이 어마어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이슈를 많이 받는 상황이고, 전 세계 수주권들이 이어지면서 뭐 전차라든지 육군 네. 쪽에 대한 그 매출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아지면서 보시면 뭐 중남미도 뭐 진출을 한다, 뭐 어쩐다, 뭐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 나오지만 전 세계적인 매력이 굉장히 크게 우리나라 K 방산 업체로 쏠리고 있는 상태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채 전문가님께서 수익의 정석 방송 공략주로 방위산업 관련주 한번 시청자분들께서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런 중동의 지정학적 갈등이나 전쟁 등의 이슈나 뉴스들이 참 안타까운 소식이긴 하지만, 저희는 또 이제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업종들과 섹터들을 선정을 해봤을 때 이런 중동의 지정학적 갈등이 방산 업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이기도 하고, 또 이런 전쟁이나 분쟁이 장기화가 될 경우에 이런 한국 방산 기업의 추가적인 수주도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또 오칠 전문가님께서 가지고 오신 방위산업 관련주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K 방산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난해 이제 우리나라가 유럽이나 중동 쪽에 수주를 140억 달러의 큰 규모로 이제 한 이력이 있고, K 방산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라고 시청자분들께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장에서 이제 방산 관련주들 좀 크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 10%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이제 이런 실적이나 매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좀 주가가 빠지다가 어제장에서는 또 한 번 이제 빨간불을 켜주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위산업 관련주 나는 관심이 있었는데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될지가 좀 고민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와 함께 QR코드 활용해서 함께 하시면서 방송 시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어제장에서 이제 방위산업 관련주들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뭐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뭐 K 이런 장갑차 페루에 또 진출을 그쵸. 했고,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이 있었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뭐 좋은 흐름 이어가주다가 조금 매출 부분에서 이제 주춤했는데 네네. 2분기부터는 또 이런 매출이 좀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전망들, 증권가 전망들도 나오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사실 전문가님. 네. 그런 부분들 뭐 이미 많이 그 수출을 다 성과를 이룩한 기업들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이미
이미 고점이에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상승 흐름을 많이 굉장히 탄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보는 거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도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K방산에 대한 그런 그 네임밸류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10대 수출국입니다. 그 방위산업 10대 수출국인데 여기에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이후에도 크게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기업이 무엇일까? 네. 이걸 생각을 하셔야지 예전에 뭐 어디서 뭘 그 수출을 했다더라 뭐 수출을 했다더라 그러면은 향후 추가적인 수출도 가능하겠지만 네. 아직까지 폭발적인 그 수출이 터지지 않은 그런 무언가가 있거든요. 어.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야 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우리나라 그 공군 파일럿 분들도 1980년대에 만들어진 미국 그 F-35 이런 거 아직도 운용을 하고 물론 약간 조금씩 디벨롭하면서 그 타고 다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아직도 여전히 사용을 한다. 그런데 이제 2020년 그리고 2030년식의 네. 그 새로운 전투기를 만든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지금 이미 올랐다. 뭐 전차 어디 뭐 수출했다. 뭐 폴란드 했다. 벨기에 했다. 뭐 페루에 했다. 뭐 이런 것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유럽에서 자, 그 프랑스에서 네. 견제가 싹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만큼 이제 이게 K 방산의 어마어마한 거죠. 위력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아, 지금까지. 그렇죠. 네. 일단은 그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자, 원래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 네. 아니 미국에 있다가 자유의 여신상을 준 나라에서 왜 자유무역 경제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왜 자기네들끼리 무역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사실상 이렇게 말해서 콕 집어서 어디 그 동아시아의 그 있잖아요 그 작은 나라 섬은 아니지만 섬 같은 나라 거기에다가 그 무기 요새 괜찮다는데 그거는 조금 수입은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네. 갑자기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의 그 제품들을 수입하지 말아라라고 그냥 직접적으로 그냥 콕 집어서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제품들이 생각보다 너무 저렴하고 네. 너무 성능이 좋아서 네. 이거 보다 보니까 유럽 쪽에서 계속해서 수입을 해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걸 보면서도 아니 프랑스도 사실상 3대 미국 그 3대 수출국이거든요. 네네. 무기 수출국인데 이걸 보면서 약간 입지가 흔들리는 거죠. 보면서 잠깐만. 야, 우리의 그 캐파가 많이 좀 줄어들겠는데 우리의 파이가 좀 줄어들겠는데 이거 좀 큰일 났다. 이거 한국 거 좀 수입하지 말고 우리 걸 좀 수입을 해라 하고 옆에 뭐 어디 뭐 폴란드라든지 여러 뭐 이스라엘 죄송합니다. 그 옆에 옆 나라들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입김을 불고 그리고 이번에 또 우리가 그 수주권을 따낼 뻔했는데 네. 그 전날에 또 그 프랑스 그쪽이랑 또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네. 우리 그 수주권 전차 수주권이 또 떨어지면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확실히 이제 프랑스 쪽에서는 그 전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주권들을 향후 기대하긴 약간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죠. 세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상 네. 우리나라의 그 기술력이라든지 네. 뭐 이런 그 빨리빨리 민족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만들어가지고 쟁여놓고 판매를 해버리는 그런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가 세계 유일의 그 분단 국가잖아요. 네네. 지금 현재 전쟁 국가는 좀 여럿 있지만 지금 현재 뭐 중동족도 그렇고 러우도 그렇고 전쟁 중인 그런 국가들은 있지만 우리나라는 냉전 지금 몇십 년 한 70년 동안 냉전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세계 유일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이 방위산업 분야 경쟁력 지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가 지금 이것도 사실상 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계속 네. 치고 올라오는 것들을 보고 유럽 쪽애들의 그 파이를 계속 대한민국이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또 재밌는 게 우리나라의 방산에 대한 위상이 높아지면서 수출 증가율이 한 177% 달성했습니다. 수출 증가율이 177% 달성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전반적으로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지역 전쟁을 하면서 뭐 독일도 그렇고 뭐 폴란드도 그렇고 뭐 다른 여러 유럽 지역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무기들을 싹 다 수출을 해야겠다 우리 네. 이제 그 수출을 하는 그런 공장들 싹 다 가동을 멈춰가지고 없애버렸는데 이제는 우리가
수입을 해와야 하는 그런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수출을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미국이 1위인데 이 미국에서도 한 14% 네. 증가를 했고 그런 프랑스도 59% 증가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오. 증가를 했죠. 그런데 러시아는 뭐 그 대러 제재가 있기 때문에 어쩔 네. 수 없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은 말이 안 되게 증가를 했습니다. 177%. 무기 수출 증가율이 177%면 뭐 말이 안 되는 그런 수준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런 네. 것들을 보면서 지금 현재 뭐 전차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뭐 현대위아라든지 뭐 이런 네. 것들이 현대로템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을 받으면서 올라온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177%를 유지를 하냐 못하냐 이거를 어떻게 계속 꾸준하게 할 수 있냐는 향후 기술력인데 이 향후 기술력에 대한 것들을 제가 가지고 와봤다. 요 정도 제가 랩을 한 15분 동안 했는데 요 정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외신을 통해서 이제 한국 무기에 대한 우수성이 알려지면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이제 한국의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10위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국산 무기가 이제 최근에 폴란드를 필두로 해서 계속해서 이런 점유율들을 높여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루마니아에 이어서 이제 폴란드, 루마니아에 이어서 베트남에서도 이런 한국산 무기를 수입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혔다라고 합니다. 가격 대비해서 뭐 성능도 우수하고 전문가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배송도 빠르고 그렇다 보니 이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이제 수출 증가율이 계속해서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K 방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오늘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해오신 수익의 정석 방송 공략주 역시나 수출 증가와 함께 주가 상승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으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해당 종목 궁금하시다면 지금 방송 시간 한 20분 정도 남았습니다. 20분 안에 우측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함께 해주시면 이제 종목에 대한 더욱더 다양한 전략들 받아보실 수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또 이제 저희가 이제 K방산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네. 오늘 또 이 종목이 이제 기술력 부분에서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앞서서 그쵸. 또 무슨 무기 관련해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네.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뭐 K2 전차 이제 개발해가지고 그쵸. 생산하고 뭐 있고 목표. 수출하고 있고 이런 뚜렷한 이제 방위 산업과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기업은 어떤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 기업이야말로 진짜 최고의 그 찐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뭐 다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검색하면 다 나오긴 합니다. 네. KF21이라고 네.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어요. 앵커님도 뭐 다른 기업들을 뭐 전차도 뭐 하고 뭐 그 로켓 뭐 만드는 그런 것들도 하고 한다는데 이 기업은 뭐 하냐 하는데 전투기라는 것 자체가 그 한 시대의 그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집약체. 그런데 사실상 전투기를 온전히 자국의 그 기술력으로 만드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일본도 네네. 만들고 있지만 그 기술력이 그렇게 좋다라는 그런 평가는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태고 지금 보시면은 동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네. 자, 사실상 그 KF94 네. KF94래. KF94는 마스크 정말 근데 오늘 제가 준비를 몇 년 굉장히 동안, 많이 해오신 것 같아요. 네. 영상은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 아, 그래요? 역시 그 스피디하게 PD님께서 다 틀어주시는데 네. 일단은 그 KF21 자 KF21이 어느 정도 기술력이냐면은 네. 사실상 처음 딱 이걸 내놓았을 때 예전에 우리가 1980년대 F-35 그 미국에서 준 그런 그 전투기만 사용을 하고 이거를 개조를 해서 사용을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다른 많은 뭐 나토라든지 그 유럽 국가라든지 거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한국에서 뭐 한국 그래 뭐 너희 전차 꽤 나쁘지 않게 잘 만들어. 그런데
그런데 전투기 부분은 좀 다르지. 전투기는 굉장히 좀 힘들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우리나라도 극한의 상황에 그러니까 굉장히 그 추운 기온에서도 이 전투기들이 잘 고장 안 나고 잘 버티는지나 뭐 이런 것들을 다 테스트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모든 테스트를 하고 나서 외국인들이 그 다른 나라 지역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야, 미쳤다. 이거를 어떻게 한국에서 만들었지라는 평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정말 한국에서 어마어마한 그 물건을 내놓았구나. 사실상 일본도 굉장히 일본 자체도 물론 해군력이라든지 공군이라든지 다 괜찮긴 한데 우리나라 이번 KF-21의 전투기가 압승을 한 게 아닌가. 원래 전투기는 세대별로 좀 나뉩니다. 네.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이렇게 지금 나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만든 전투기는 4.5세대. 4.5세대 거의 최정상급인데 네. 여기에서 우리가 기술력을 보여줬더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야 이건 4.5세대가 아니라 4.75?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5세대에 가까운 수준의 전투기를 만든 거다. 5세대와 4세대의 차이는 제대로 된 스텔스 기능이 있냐 없냐입니다. 그러니까 레이더에 안 보이는 거죠. 네. 레이더에 안 보이는 걸 스텔스기라고 하는데 앵커님가 아시잖아요. 안 보이는 거. 투명해지는 네네네. 말고 그쵸 그 한때 스텔스기.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그렇죠. 이슈였잖아요, 그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4.75 세대의 그 전투기를 만들어 버렸구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관련되어 있는 산업에 조금 약간의 그 부품을 납품을 하는 게 아니라 핵심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는 핵심 기업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일단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말씀해주신 이제 KF-21이라는 게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보라매를 올해 방사청에서 이제 양산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8년까지 총 40대를 만들어서 공군에 인도한다는 계획을 좀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런 전투기들이 양산이 실제로 되게 된다면 오늘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해당 기업이 또 굉장히 기술력이 발달한 기업이기 때문에 또 수혜를 굉장히 크게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투자 포인트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일 것 같고요. 실제로 이렇게 방위 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밀접하게 하고 있는 뚜렷한 이제 투자 모멘텀이 확실하게 존재를 하는 기업이다라는 점 시청자분들께서 투자 포인트로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 기업에서 이제 전투기 관련해서 기술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또 실적도 굉장히 잘 내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저는 좀 걱정을 했던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보면서 이제 예상치를 조금 하회했다는 평가가 나오자마자 이제 분기 실적 발표하자마자 주가가 좀 팍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적 부분에서 좀 탄탄하다라는 말씀해 주셔가지고 좀 안심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기업의 기술력이라든지 그리고 재무라든지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재밌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 기업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걸 보면서 약간 부담스럽다. 오치얼이 생각하는 그런 차트, 이렇게 원하는 차트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꺼렸거든요. 약간 꺼려서 이거 약간 조금 너무 내가 좋아하는 차트가 아니다. 그렇죠. 네. 저는 쭉 빠져 있는 거 그런 거를 좋아하는데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건 조금 많이 올랐다 하고 재무제표를 보고 향후 나올 그런 KF-21에 대한 그런 이슈들 이런 것들을 좀 봤는데 아니다. 이거 아직 시작을 안 했다. 이거 내가 봤을 때 아직 시작을 덜 한 기업이다 라고 드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향후 봤을 때는 지금 현재에서 못 잡으면은 절대 못 잡겠다 라고 생각을 한 수준으로 지금 현재 한 2만 원, 2만 원 전후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상 이 기업의 재무제표만 봤을 때의 적정 주가 자체는 35,000원 이상입니다. 35,000원, 최소 35,000원 이상인데 지금 거기에서 주가가 어느 정도? 지금 주가 한 2만 원 정도예요. 2만 원 한 2만 원. 그것도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죠. 한 19,000원대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런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면 지금 들어가는 게
비교적 제일 베스트겠다. 이게 조금 더 눌리게 된다면 네. 가장 좋겠지만 네. 눌리고 들어가면 너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 타이밍이 안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네. 왜냐하면은 KF-21의 그 전투기도 원래는 야 2025년도에 그 시작한다 2026년도에 시작한다 말이 많았으나 결국엔 올해로 당겨졌습니다. 올해로 네. 당겨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잠깐만 KF-21의 그 전투기를 올해부터 양산을 진행을 하고 2026년도부터 내년 말쯤부터 내년 하반기부터 우리 국군의 전방 배치를 진행을 하는데 네. 그러면은 그 이슈가 양산 시작 이슈부터 굉장히 폭발적인 수급이 예상이 되는 상태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공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공군 그 전투기가 1980년대 거라니까요. 1980년대. 그런데 지금 만들어지는 게 우리나라에서 국산화를 성공한 신형 전투기예요. 신형 전투기. 그것도 미국에서 한 5세대 전투기를 만드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전투기는 4.75세대랍니다. 4.75세대. 그게 4.5세대라고 원래 불리는데 외국 사람들이 외신에서 야, 이 정도면 4.75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 자칭 4.75다가 아니라 외국에서 이 정도면 4.75다라고 네.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4.75, 4.5, 4, 3 이 세대별로 차이점이 뭐냐면은 예전에는 뭐 야, 마하 한 2 정도 돼야, 1.5 이 정도 돼야, 아니다, 2.5 정도 돼야 좀 제대로 된 전투기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뭐 빨리 뭐 날아가고 뭐 멀리 날아가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레이더입니다. 레이더. 네네. 레이더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레이더가 있으면은 예를 들면 그 단적인 예로 생각을 해보자면 앵커님, 네. 그 우리나라랑 북한이랑 네. 그 예를 들면 만약에 전쟁을 치릅니다. 네. 그러면은 한 그쪽 북한에 한 40여 대의 전투기가 네.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한 40여 대의 전투기가 있습니다. 네. 그럼 몇 대 몇으로 몇 대를 폭격하고 끝날 것 같나요? 서로요? 네. 네, 기술 PD님이 한 대면 이제 다 끝난다고 하시네요. 거의 정확합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네. 레이더 자체 속도 예전에는 한 네. 몇십 년 전에는 속도가 중요했어요. 네. 왜냐하면은 먼저 빨리 가서 찾는 게 더 유리하니까. 그런데 이제 음. 그것보다 더 유리한 게 뭐냐면 레이더. 네. 레이더로 상대방이 나를 인지를 하기 전에 음. 먼저 쏴서 끝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40대 1이 가능해요. 40대 1이. 지금 현재 북한에서 무슨 전투기였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네. 나는데 귀여운 이름의 전투기가 있는데 그게 한 네네. 1990년도에 러시아의 그 원조를 통해 가지고 받은 전투기가 있습니다. 이 전투기가 한 40여 대가 있어도 우리나라 한 5척이 아니라 한 5기 정도의 네. 그 전투기만 있어도 북한에서는 우리나라의 전투기가 있구나라는 거를 인지하기 전에 끝납니다. 인지하기 전에 폭격을 네. 하고 미사일로 격추를 시킨 다음에 게임이 끝이 나요. 음. 그 정도로 레이더의 효능이라든지 성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그 4.75세대의 KF-21 전투기가 네. 레이더 성능이 기가 막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재밌는 게 지금 제가 가지고 온 그 기업에서 전반적으로 이 KF-21의 그 핵심적인 기술력들 다 같이 이제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 네. 핵심 장비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뭐 레이더라든지 추적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 당연히 다 만들고 있는 그런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를 만들기만 한다면 뭐 폴란드라든지 뭐 독일이라든지 뭐 네. 사실상 일본은 잘 모르겠는데 일본에서도 만들고 있으니까 그 네네. 외에서 인도네시아에는 이미 주기로 예약을 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KF-21 자체를 인도의 그 투자 지원을 좀 받으면서 진행을 인도네시아의 네. 투자 지원을 받으면서 조금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럼 인도네시아 우선적으로 한 20여 대 정도를 만들어서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 자국민의 국군의 그 전력을 보강을 한 이후에 네. 그 다음에 주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어. 결과적으로는 네. 올해 중으로는 양산을 진행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그거에 따른 수혜를 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지만 지금 이 자리가 사실상 발목 부근 정도이지 네. 않을까.
발목 정도. 발목 정도. 네. 제가 저번 주에는 그 MC 넥스 가져오면서 발바닥 각질이다 네. 이거 발바닥 각질이다 이야기를 했는데 딱 보면은 꽤 올랐으니까 꽤 올랐으니까 아킬레스건 정도 약간 네. 아킬레스건 정도이지 않을까. 이 MC 넥스는 각질이었고 네. 이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꽤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한 복사뼈, 아킬레스건 혹은 거기보다 조금 더 위한 발목 정도 요 정도이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조금 그 정도만 생각을 하셔도 굉장히 향후 올라갈 수 있는 그 여력이 크게 남아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동 전쟁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계속되면서 이제 쉽게 이제 장기전으로 계속해서 이어나가지고 있고 쉽게 좀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그런 시장 전망들과 함께 방위 산업 관련주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볼 때다, 볼 타이밍이다라고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방위 산업 관련주 중에서도 좀 확실하게 이제 방위 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오늘의 수익의 정석 방송 공략주 공략을 해주셨는데요. 국산 전투기 KF-21이 올해 양산을 시작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공군에다가 좀 이런 KF-21 전투기를 좀 도입을 할 계획이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레이더나 추적 장비와 같은 이런 핵심 장비들을 개발을 하면서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또 매출이나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잘 이런 실적들을 잘 쌓아나가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투자 포인트 시청자분들께서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인도네시아의 수출 계획도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앞으로의 이런 수출이나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더욱더 기대가 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해당 종목 공략을 하신다면 지금 또 주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 19,900원대 부근에서 3만 원대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목표 주가 3만 원으로 보고 저희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투자 포인트까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방송 공략주 저희 방송 한 10분 정도 남았고 저희가 매일매일 있는 방송이 아니라 이제 매주 금요일 딱 한 번 시청자분들을 찾아뵙고 있는 또 그리고 한 번 1시간만 50분간만 시청자분들을 찾아뵙고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셔야 오늘도 오치열 전문가님께서 가지고 오신 방송 공략주 정확하게 받아가실 수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방송 끝난 이후에도 해당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들 정확하게 좀 받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시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방위 산업과 관련된 전투기 양산과 관련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주가도 이제 잘 지금 이제 좀 올라가고 있는 상승 그쵸. 추세를 타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네네. 이 기업이 또 이제 그런 이슈가 있다고 해요. 우주 항공청 관련해가지고 또 이슈가 있네요. 제주에 그쵸. 또 우주 항공청 설립을 한다면 이 종목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투자 포인트를 좀 짚어주셨는데 이 이야기는 또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달로 가고 이런 네.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여기에서 사실상 일론 머스크 CEO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X 그 CEO이기도 하잖아요. 그 네. 테슬라 CEO이기도 하면서. 그런데 이 스페이스X에서도 계속해서 매일 그 쏘아가지고 인공위성을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주항공청, 우리나라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을 빨리 서둘러라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또 이제 이 기업에서는 제주 우주항공센터를 설립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네. 그러면서 내년 정도에는 거의 완공을 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만 좀 지켜본다고 해도 이 기업이 그 우주항공이랑 무슨 관련이 있냐라고 하실 수 있겠으나 네. 거의 우주항공에 대한 그 기술력들 애초에 그 지금 현 세대의 가장 그 모든 기술력을 합쳐서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전투기인데 거기에서도 다 우주항공과 관련되어 있는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을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네. 우주물체 감시 체계라고 해가지고 레이저 감시 체계라는 게 또 있거든요. 이 레이저 감시 체계가 뭐냐면은 앵커님도 그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아시죠? 네. 아이언돔이 그냥 이제 좀 추적을 해가지고 거기 맞춰가지고
떠트리는 거잖아요. 네. 요격을 시키는 건데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한국형 아이언돔 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이 기업이 가지고 이 기업이 네. 내놓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그 네. 레이저를 쏩니다. 네, 그 다 레이저를 알려주셨어요, 예, 정말. 지금. 네. 갑자기 손 땀이 나네. 어쨌든 그 레이저를 쏴가지고 네. 그거를 요격을 하는 그런 시스템도 또 네. 만들고 있는 상태거든요. 음. 그런데 이 하나 미사일을 쏘면은 네. 원래 이게 하나당 해가지고 한 수백만 원, 수천만 원까지 네. 그 이상 가격이 되는데 수천이 넘죠. 거의 억 단위로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전쟁 중에 하루만 가동을 해도 조 단위로 돈이 날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기업에서는 이 레이저 포인트를 쏴가지고 거기서 폭발을 시키는 그런 것들 만듭니다. 만들면서 네. 이거에 대해서 그 단가가 얼마냐? 몇천 원이었지? 만 얼마인가? 하여튼 말이 안 되는 가격으로 그걸 네. 만듭니다. 물론 이제 뭐 그 유지 보수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를 하면서 돈 다른 데에 또 많이 돈을 매출액을 달성을 할 수 있겠으나 네. 결과적으로는 기술력 자체로는 거의 세계의 탑급. 제가 봤을 때 미국이 51구역에다가 레이저의 그 새로운 신문물을 그 외계인 잡아다가 만든 게 아니면은 우리나라에서 레이저 관련 뭐 기술력이 가장 먼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미 만들었거든요. 요 이미 기업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네네. 예,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양산만 하고 실제 전력에 배치만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네.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네. 지금 현재 이 기업의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들 제가 하루 종일 말했습니다. 하루 네. 종일 말했는데 랩하듯이 자 중동 전쟁에 대한 그 확전에 대한 그 불안감이 엄습했죠. 유럽 국가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굉장히 그 불안한 그런 리스크들이 계속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측에서도 이제 곧 좀 있으면 몇 개월 있으면 대선이죠. 대선인데 네네. 미국 대선입니다. 미국 대선인데 여기서도 바이든 미 대통령이 최대한 그 지지율을 어느 정도 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좀 가만히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스라엘이 네타냐후 쪽에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보면서 좌불안석일 텐데 이런 것들만 봐도 미국 거는 너무 비싸거든요. 미국의 방산 제품들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한국 쪽으로 차선책을 돌리면서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그런 무기 수출 증가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K방산 그래서 수출 증가가 177%까지 증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기업의 영업이익이 218% 증가를 했습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매출액이 아니라 영업이익 자체가 증가를 했다라는 거는 그 한마디로 캐시카우가 제대로 된 그 돈을 벌어다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꽤 올랐어요. 네네. 제가 저점 부근에서 딱 체크를 했을 때 고점 대비 평가를 했을 때 한 70% 정도 올랐거든요. 굉장히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라서 될까? 걱정이 되는데 네. 하지만 재무제표상 여전히 저평가인 상태다. 음. 굉장히 저평가인 상태이기 때문에 매력적이다. 그리고 제주 우주센터를 설립을 시작을 했죠. 설립을 네네.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주항공 쪽 그리고 레이저 이쪽 그리고 소형 인공위성 쪽까지도 이 기업이 매출액을 계속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마어마한 매출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KF-21 그 전투기를 올해 중으로 양산을 진행을 한다. 양산 진행합니다. 기사 뜨잖아요. 네. 그러면은 주가는 이 가격대에서 영원히 볼 수 없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치혜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수익의 정석 방송 공략주, 업종은 방위산업 관련주 한번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끊이지 않는 이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더해서 앞으로 이제 무기 수출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게 된다면 해당 종목 역시나 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 전해주셨고요. 무엇보다 이제 주가가 상승 추세를 탄 상태인데 아직까지도 이제 올라가지
올라갈 수 있는 여력들이 충분한 그런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오철 전문가님이 준비해 오신 해당 종목 1분 안에 저희와 함께 해주신다면 정확한 종목명 받아가실 수가 있다는 말씀 드려보면서 또 저희가 오늘 이렇게 나눈 이야기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뵐게요. 주말 잘 보내세요.